자, 지금부터는 변수가 3개인 경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x1, x2, x3 이렇게 변수가 3개 있죠. 이렇게 변수가 3개인 경우에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값들을 확인을 해야 되죠. 데이터 값들이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이상의 측정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x1은 지금 측정된 이 값들을 보니까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상관계수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변수이고요. x2 변수도 지금 보니까 등간 척도 이상의 수준으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x3 변수도 등간 척도 이상의 수준으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PSS에서 이 변수 보기 탭으로 가서요. 이 축도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22 버전인데요. 22 버전 같은 경우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척도와 순서와 명목으로 축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의 구분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응답받은 항목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명목 척도라고 된 부분은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는 특성을 분류하는 것, 어떤 계량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남자를 두거나 2번에 남자를 두거나 그것이 어떤 수치적인 값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그런 걸 갖다가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인종의 구분이라든지 성별의 구분, 거주지의 구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명목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기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번의 남, 2번의 여. 자, 이렇게 한 경우에 명목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에 여를 놓고 2번에 남을 넣는다고 해도 이 1이나 2라는 수치가 계량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자, 순서 척도 혹은 서열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22 버전에서는 순서 척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표현이고요. 서열 척도 같은 경우에는 명목 척도의 속성에, 지금 구분을 하는 이 속성에 추가하여서 서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이 3등보다는 좀 더 못하는 거죠. 3등보다는 2등이 좀 더 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순서 척도라도 하고요. 서열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SPSS 22 버전에는 순서 척도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명목 척도의 속성에 추가해서 서열성을 가지고 있는 척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등보다는 3등이 더 잘하고 3등보다는 2등이 더 잘하지만 4등이 50점이고 3등이 80점이고 2등이 99점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순위별로 그 간격은 동일하지 않은 것. 그것이 서열 척도입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보다는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열 척도 같은 경우에는 순위라던가 어떤 순서, 그리고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같은 그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지금 22 버전에서는 척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로 구분을 해서 등간 척도이거나 비율 척도인 경우에는 척도로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서열 척도의 특성에 추가해서 대상들의 간격을 표준화한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에 있어서는 이 0이라는 의미가 정말 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든 0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이 완전히 없는 값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만든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귀하는 A사의 상담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자, 1. 전혀 아니다. 2번 아니다. 자, 대칭정이죠. 자,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보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와 그렇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가 서로 대칭적이고 간격을 비교적 비슷하게 놓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리커트형 척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면 이거는 등간 척도에 해당이 되고요.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척도라고 된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자, 비율 척도라는 것은 절대적 의미의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 연산익 모두 다 가능하고요. 기아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픈형으로 물어보는 질문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값을 받게 되면 그 값들은 모두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되고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척도라고 된 난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척도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척도에 해당되는 데이터 보기에서 봤을 때 이 값들이 모두 다 척도에 있어서는 척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이터가 등간 척도 및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이고요. 3개의 변수에 있어서 상관 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메뉴에 가서 상관 분석란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변량 상관계수라고 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상관관계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오른쪽의 변수란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변수 한번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키 눌러도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밑에 보이는 상관계수 중에서 지금 측정된 값들이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의 측정 수준으로 측정이 된 경우에는 피어슨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피어슨을 선택을 하고요. 유의 수준은 양쪽 검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한 상관계수에 있어서는 플래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유의 수준 0.05에서 봤을 때 유의한 경우에는 별표가 하나, 0.01 이상으로 갔을 땐 별표가 2개 내지 3개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값을 보고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밑에 부분에 결과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에 관련된 표가 나타났는데요. 이 표를 보실 때는 이 반을 기준으로 대각선이죠. 이쪽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결과가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x1과 x2, 자, x1과 x2죠. 자,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상관 관계의 결수값이 0.068이고 유의 수준을 양쪽에서 두었을 때 0.782로 나타나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 값은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1과 x3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 같은 경우에는 0.513이고 유의수준 양쪽에서 봤을 때 0.025로 0.05보다는 작죠. 자, 그래서 지금 별표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유의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 값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1과 x3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상관 분석에서는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x1이 1단위 증가할 때 x3이 0.513만큼 증가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요. x1이 증가할 때 x3도 증가한다 정도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한 결론입니다.